주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 현대로템은 제가 주식클래스 유튜브에서 1개월 전에 2월 6일 정도에 실적 발표하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팩트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3월 중순이 좀 지났고요. 오늘 이제 마침 이제 JP모간이라는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약간 애매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이게 뭐 매도 리포트인지 아닌지 되게 애매한데, 사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프리퍼런스, 그러니까 자기의 선호도를 이야기하면서 로템을 비교했고, 로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세론인가가 좀 애매할 정도로 이런 현상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뭐 지난 밑에 하단에 다시 한번 영상이 나가겠습니다만 실적과 모멘텀을 가지고 많이 올라왔었는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마침 오늘 주가가 한 8% 이상 떨어지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재개 이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 실적과 밸류에이션만 보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주가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잠깐 피하는 게 맞는지, 그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차근히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나온 내용은 바로 요건데요. JP모간 외국계 보고서인데, 한국의 이제 방산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뭐, 자기들은 우선순위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선호한다는 네트가 되는데, 밑에 보게 되면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렇게 영문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25년도 기준으로 폴란드의 K2 전차죠. K2 전차 EC2 발표. 요게 주가 상승 배경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뭐 많이 올라온 배경인데, 10만원대 있는 배경인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2차 수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잔유 640만 대에 대해서 세부 정보가 공개, 또는 세부 정보가 공개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다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매도 압박은 덜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확신이 든다 그러면 사실 세로는 가능성은 조금 덜 하겠지만 영문 표현은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면서 되게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세론인가 아닌가 조금 의심될 정도로, 세론이란 건 뭐냐면 셀온 뉴스, 우리가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는 현상을 정시에 쓴 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오늘 JP모간 창구를 통해 가지고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창구 분석을 조금 가끔 해드리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JP모간 체이스 증권사가 있죠. 그러니까 뭐 같은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이 증권사를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날짜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JP모간에서 이렇게 10만 주 이상이 매도한 날은 10% 정도 빠졌고, 대신 이제 한 4만 주 정도가 들어왔을 때 10% 전후 10만 원이니까 7% 정도, 그리고 50만 주가 들어왔을 때는 이건 아마 다른 블록들 이슈 아니었을까요? 한 9% 정도 들어왔었고, 기타 다른 수급을 봐도 아직 여기에서는 이렇다 할 공통점을 찾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물론 매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JP모간 창구를 통해서 주가는 거의 등락이 없었죠. 오히려 플러스가 많았죠. 그러면 첫 번째 연결고리에서 이제 퍼즐을 풀어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창구 분석이라는 게 있죠. 창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수급의 파워를 좀 계산하는 걸 말하는데, 그 관점에서는 JP모간 체이스의 오늘 매도 리포트와 JP모간 창구의 연결고리는 조금은 떨어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그러면 현대로템의 주가가 지난 2월 9일 정도가 되죠. 2월 9일 한 6만원대 주가가 한 더블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60%. 그러면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는 확실히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어요. 폴란드 2차 수주 이슈가. 2차 수주 이슈를 전제로 한 상승이지 않을까가 현재까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6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온 거.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다시 한번 2월 9일자 현대로템의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사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결정적으로 그래도 6만원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더블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증권사 목표가는 13만원대 후반에서 뭐 15만원대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좀 원점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보시면 이게 24년도의 현대로템의 전체 실적입니다. 화면에도 보시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죠. 4조 3천억, 영업이익 20%, 영업이익도 4,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K2전자 수출 증가가 있었을 거고, 회사가 3개 정도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말한 전차 쪽에 디펜스 솔루션, 그 다음에 철도 쪽에 레일 솔루션, 그 다음에 에코플랜트, 여기는 약간 적자예요. 근데 전체 매출의 사업 매출액 기준으로 아까 제가 4조 원의 매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방산 디펜스 쪽이 실제적으로 매출액 증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요거는 기여도를 말하는 건데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사업 부분 놓고 봤을 때 로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레일 솔루션이라고 하는 철도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가는 거고 주가가 좀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방산업체로서의 멀티플 밸류를 줄 수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디펜스 부분이 되는 거죠. 예, 바로 K2 전차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년도, 6년도 기준으로도 계속 매출 전체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32조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뭐 사실 어떤 뭐 다른 의미도 필요가 볼 건 없어요. 근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와서 아까도 봤지만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리 봐도 매도 리포트 같은데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JP 모간 어떤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주포가 누군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보통 뭐 외국인들이 사서 올라갈 때가 있고 기관이 사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시도록 하죠.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이거는 제가, 그러면 아까 봤던 대로 기준 시점을 뭐 추가적으로 어차피 현대로템이란 기업의 주가는 지금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죠? 신고가입니다. 22년도 3만원에서 한 1억 올랐는데,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 주가가 촉매가 된 게 원래 아시겠지만은 주가는 약간 한 6만원대 이하에서 멈칫하고 있었어요. 멈칫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6만원대 레벨업을 시켜버린 이벤트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2월 6일 이벤트예요. 요거는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즈음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건데,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수급 주체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수급 주체 분석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주포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 2월 대략적으로 2월 6일부터 2월 3월 25일까지의 수급의 주체인데 하단이 이제 주가 흐름이고 상단이 외국인과 기관인데 주가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냥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특별히 지분율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JP 모간이 매도 리포트 완전 완벽한 매도 리포트는 아니에요. 헬스카이터는 조금 다른데 결정적으로 주가는 기관이 팔면은 같이 빠지고 기관이 사면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관 순매수 종목이다. 그렇게 분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별 동향에서 만약에 기관이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본 화면을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샀다 팔다 약간 파란색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파란색이 많은데 금액을 수량으로 보면 살 때는 60만 주, 70만 주 사고 팔 때는 10만 주, 18만 주 이렇게 7만 주 팔아서 사실 누적적으로는 조금 전에 본 대로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나 뭐 수급 분석을 통해서 주체를 파악할 때는 그래프로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일 때는 조금 더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자별 동향 숫자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숫자를 봐서 헷갈릴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외국인 매도 종목은 아니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관 매수인데 또 특이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2월 한 6일부터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기관 매수 동향을 보면 2월 6일 날, 7일 날 이때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인데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조금 특징이 뭐냐? 그게 연기금이나 우리가 말하는 펀드 쪽이 아니었어요. 투신이. 그쵸?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예, 다 금융투자예요. 그럼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또 수급의 주체입니다. 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금융투자라는 게 증권사잖아요. 그쵸? 증권사면 ETF 투자 매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산 ETF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방산 ETF도 많이 들어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증권사 돈이니까 어떤 거냐면은 자기 고유 계정이요. 그러니까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남의 자금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펀드 가입하는 거고. 근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회사의 돈으로 수익 내는 부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걸 프랍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ETF가 있단 말이에요.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현대로템이 방산 ETF에 수급된 들어온 힘이 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은 방산주가 빠질 때는 같이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산 ETF에는 현대로템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012450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제 향후 주가 놓고 봤을 때는 현대로템에서 만약에 여타 방산주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동반적으로 같이 약해질 수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건 염두하고 보셔야 되죠. 이 기업이 좋긴 하지만 이 기업의 수급 주체가 실제적으로 기관 투자가고 기관 투자 중에서 금융 투자라면 위탁 계정이 아니라 고유 계정에서의 매수 또는 ETF와 관련된 수급이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렇다면 금융투자 그러니까 또 찝찝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대차장고입니다. 근데 현대로템에 대한 대차장고는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오른쪽에 보면 되는데 아까 2월 한 6일 정도가 실적의 이제 발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187만 주 정도, 190만 주 정도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뭐 한 220만 주니까 30만 주 정도 늘어난 거예요. 30만 주라 그러면은 하루 거래량 자체가 실제적으로 대략 200만 주 정도가 이상 거래가 되니까 뭐 그렇게 대차장고가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최근에 실제적으로 지금 날짜별로 봐야 되는데 네, 한 220만 주 정도 있으니까 뭐 최근 일주일 동안에 한 30만 주 정도 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차도 하고 상한도 하고 45만 주 대차도 하고 53만 상한도 하기 때문에 뭐 글쎄 현대로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대차장고 공매도에 대한 우려로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모호한 표현의 JP모간의 보고서 근데 JP모간 창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방산주 전체에 대한 시장 흔들림 자체가 좀 작용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국내증권사에서 지금 현대로템이 신고가인데 13만원짜리 보고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증권의 보고서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요게 이제 3월 24일자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3월 1일자 발간된 보고서인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좀 봐드리도록 하면, 실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1분기 실적도 좋다고 전망을 합니다. 매출 1,300억에 2,500억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하고 어쨌든 간에 지난 폴란드 수출 관련해서 이쪽이 제일 좋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기존 거는 잘 진행되고 있고 2차 계약 같은 경우가 아직은 이제 결정은 안 났어요. 결정은 안 났는데 나게 되면은 생산 체계 같은 것도 빨리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디펜스 매출 같은 경우도 이익도 2천억 정도. 잘 보시면 전체 2,300억인데 매출은 전체 매출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은 매출 기여도는 50%인데 영업이익 기여도는 압도적으로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을 바라볼 때는 철도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디펜스 솔루션 K2 전체 모멘텀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쭉쭉 빼고 나면 이제 13만원이란 이 목표가가 나온 거는 조금은 1조 정도 지금 11조 정도니까 이러면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전망을 본다는 내용이거든요. 증권사 내용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25년도 연간 기준으로 매출 5조 원 정도의 토탈 영업이익을 8천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10조가 좀 넘죠.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10조가 넘으니까 11조 정도가 하니까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보면 PER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 19배, 20배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20배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전차에 대해서 20배가 높으냐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 보시면 PR이 지금 현재 놓고 봤을 때 증권사에서는 12개월 포워드 PR을 대략 17배 정도까지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회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글로벌 유럽 쪽을 또 비교를 했는데 유럽 쪽 피어 기업들의 밸류가 대략적으로 거기보다 20% 할인했다고 하니까 유럽 방산업체들의 지금 PR이 대략 P 비율이 21배가 넘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20% 할인해서 보니까 대략 8천억대 후반의 영업이익을 계산해가지고 13만원으로 상향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분석하지 않는 정성적 내용들이 좀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보면 매출의 증가 속도는 4조, 5조, 6천억 정 안정적으로 가는데 핵심은 디펜스 솔루션의 실적 자체가 26년도는 아직은 전망이 안 돼요.
왜냐하면 2차 수주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25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1차 수주한 거하고 그거 매출 인식되는 거 감안해서 일정 부분 플러스를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3천억 정도에서의 매출인데 3조 정도의 매출에 뭐 디펜스 솔루션에서의 영업이 대략 8천억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보시면은 이게 8천억인데 다음 연도께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추정할 땐 그런 거고. 그러면 디펜스 부분이 한 26% 정도의 영업이익률이니까 이 내용만 넣어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추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실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마침 우리나라가 또 공매도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대 로템도 좋은 거는 많아요.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갈 때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게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은 지금 보시면 밑에 있을까요? 네, 내용이 조금 길어집니다만 끝까지 뽕을 뽑도록 하죠. 부채 비율을 가만히 보시면 부채 비율은 이제 약간은 200%까지 갔다가 올해 이제 100% 초반이고 내년에는 100% 밑으로 내려가니까 기준이 100이잖아요. 그럼 이쪽은 오케이예요. 오케이고 나머지 우리가 ROE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도 뭐 29%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은 되게 좋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PR이 조금 다그보다 높아도 주가 올라가지고 한 17배, 18배 돼도 비싸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한 가지 지표를 할 수 있는 자산가치 분석에서 PBR은 항상 되게 높아져 있습니다. 맨 오른쪽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장부가치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아주 긍정적이고 주시장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대차장고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 사실 현대로템은 지금 이 눌림 자체도 오래 가지 않고 만약에 눌린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전후에서는 조금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놓고 보면 내가 눌림목 관점에서 현대로템의 주가를 재매수한다고 한다면 최근 11만원부터는 한 10% 이상 10%가 멀고 한 20% 정도 조정을 보인 가격에서의 눌림 강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주 일시적 눌림일지 아니면은 추세적인 눌림일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중간에 1차 눌림이 나왔던 요한 9만원대 초중반까지는 꼭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봉상 9만원대나 주봉상 9만원대는 가격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결정적으로 JP모간의 보고서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보면 매도 보고서의 영향이 조금 높다는 거죠. 처음 보면은 매도가 아닌데 지금 분석이 하면 할수록 현재 로템의 주가는 일정 부분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수주에 대한 상당한 큰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발생하는 외적인 변수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변수, 기타 여타 방산주에 대한 차익 매물 욕구, 그 다음에 방산 ETF의 하락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한다면 다소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밤늦게 좀 긴 영상이지만은 또 이렇게 기업을 좀 깊게 분석하면서 해보는 컨텐츠라서 조금 항상 맨 하단에는 아래 영상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